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와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요, 명령들을 묶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스크립트 태그 안에 그 기능들을 다 한꺼번에 넣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능들끼리 묶어서 이름을 붙여놓고 그 필요한 기능만 따로 관리하거나 따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함수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안에도 이미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사용해봤던 alert 같은 경우가 이게 함수예요. 괄호 안에 어떤 내용을 입력을 하면 그 내용을 알림창, 팝업창에 띄워준다. 우리는 이 alert 안에 코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팝업창을 만들 수 있었죠. 자, 예제 코드를 통해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2와 3을 더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는 이름을 붙여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수는 이름을 먼저 잘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2와 3을 더할 거기 때문에 add number라는 이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코드를 작성해 주는 걸 함수를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는요, functio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넣어줍니다. 괄호 붙여주고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내가 실행할 명령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요, 두 개의 값 2와 3을 더할 거예요. 2와 3을 더해서 sum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값을 alert 창에다 표시해 주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함수를 선언한다 라는 것입니다. add number는 2와 3을 더해서 sum에다 넣고 그 sum을 alert 창에다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자, 이것을 실행을 하고 싶어요. 함수는 선언만 해가지고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실행을 하려면 이 함수 이름을 사용하고 뒤에 괄호까지 붙여주셔야 돼요. 실행을 해볼까요? add number.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한번 브라우저로 볼게요. 자, 5라고 alert 창이 떴습니다. 이거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자, 제가 3번 반복되도록 했습니다. 하나, 둘, 셋. 3번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함수는 이름 붙여서 선언을 하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수를 만들면 이 함수는 몇 번을 실행해도 결과값 5만 표시가 됩니다. 좀 더 좋은 함수는요, 재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2와 3을 더할 수도 있고 10과 20을 더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같은 기능이잖아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매개 변수입니다. 여기다가 a와 b를 변수로 받고 이 sum에는 뭘 더할 저장할 거냐면 a와 b를 더한 값을 저장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할 때는요, add number 2와 3 이렇게 하면 2라는 값이 a로 들어가고 3이라는 값이 b로 들어가서 2와 3을 더한 값이 sum에 저장되고 결과값이 팝업창에 나타납니다. 브라우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라고 표시가 돼요. 그럼 제가 여기 2와 3 대신에 10과 20을 넣어볼게요. 저장하고 다시 브라우저로 보면 이번엔 30입니다. 하나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필요한 값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할 때
변수값을 이용을 해서 변수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선언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a와 b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어떤 값을 변수로 넘겨줄 수 있어요. 변수로 넘겨줄 값 10과 20을 인수,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패러미터와 아규먼트, 이렇게 두 가지 각각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게 부르는 게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흔히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함수는 재사용이 가능한 함수가 됩니다. 이제 조금 까다로운 변수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라는 건 범위라는 뜻인데요. 변수 스코프는 그 변수가 어디에까지 닿는지,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ES6 전에 변수를 지정을 할 때 var, variable의 약자인 var을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let나 const 이렇게 다른 키워드를 사용을 했었죠. 지금도 충분히 var을 쓰실 수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 자바스크립트로 변환을 하면 변수들을 var로 바꿔줍니다. 이 var을 쓸 수 있는데 되도록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var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단점만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var은 쓰셔도 괜찮아요. 이 var 같은 경우는 변수의 스코프가 함수 스코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래서 보시면 addNumber라는 함수 안에서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var에서. 그럼 이 result는 이 함수 안에서만 영향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함수 스코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 보면 sum은 var 해갖고 맨 위에 선언이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함수 바깥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펑션 안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var을 쓸 때 변수는 크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이렇게만 나눠서 생각을 했었어요. 함수 안에서 쓰느냐, 함수 밖에서 쓰느냐. 함수 안에서 var을 붙이면 얘는 함수 스코프를 가지는 변수가 되는 거죠. 여기 함수를 벗어난 밖에서 콘솔 로그를 했을 때는 리절트가 함수 안에서만 선언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코드를 막 작성을 하다가 깜빡하고 함수 안에서 리절트 앞에 있는 var을 빼먹었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가 있는데요. sum이라는 변수는 제가 스크립트 다음에 var을 붙여서 선언했기 때문에 전역 변수이거든요. 그리고 addNumber 안에서 result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다 var을 안 붙이고 그냥 썼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 result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가 되어버립니다. 난 분명히 이 함수 안에서만 쓰려고 했는데 var이라는 키워드를 빼먹는 실수 때문에 의도치 않게 전역 변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var을 쓸 때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전역 변수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var 변수의 단점은요. 호이스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호이스팅이라는 말은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위로 올린다는 뜻인데 뭘 올리는지 한번 볼게요. 자, var x는 10 하고 함수 밖에서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어디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솔 로그에다가 x값 표시하라고 했고 그다음 다시 콘솔 로그 문에다가 y값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y를 앞에서 선언을 안 해줬네요. 선언을 안 해놓고 바로 다음에 했어요. var y는 20 하고 선언하고 초기값을 주는 것보다 먼저 y를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var를 사용했을 경우에 얘는 오류가 나지 않고요. y 값이 undefined가 돼요. undefined는 뭐죠? 변수가 선언되긴 했는데 아직 값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 올 거를 미리 알고 얘를 undefined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VARY는 20인 거를 VARY라고 선언한 것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끌어올려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undefined라는 값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예 오류를 발생시키는 게 낫거든요. 이럴 때는 야, 너 아직 y 변수 선언도 안 했잖아. 왜 y를 벌써 쓰려고 해? 라고 오류를 발생시키면 아, 내가 코딩을 잘못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텐데 VAR은 호이스팅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피할 수 있으면 VAR은 괜찮아요. 또 하나의 단점. VAR 변수는요, 재선언이 가능합니다. 재할당이라는 건 왼쪽에 보시면 x는 10이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20 값을 넣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값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재선언까지 가능해요. 자,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실까요? VAR을 사용해서 seed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값을 줬어요. 막 코드를 작성하다가 포문 안에서 제가 또 VAR seed 하고 재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앞에서 한번 선언됐던 변수이기 때문에 너 또 변수 새로 선언하는 거야? 하고 오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오류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5가 다시 할당이 돼요. 이럴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해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아무리 처음에 그 약속을 정확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A라는 사람도 seed를 썼고 B라는 사람도 seed를 썼을 때 나중에 오는 코드가 먼저 있던 seed를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코드가 완전 엉망이 되겠죠. 변수가 재선언이 되면 위험합니다. 근데 VAR은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전처럼 작은 규모로 자바스크립트를 썼을 경우에는 오류를 찾기도 쉬웠고 협업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바스크립트가 협업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재선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let과 const입니다. ES6 이후에 이 키워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let 같은 경우는 뭐 let도 마찬가지고 const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네들은 스코프가 블록 스코프를 가집니다. 함수 sum이라는 영역 안에서 제가 n과 result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n과 result는요, 이 sum 함수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대신 함수를 벗어나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콘솔 창에다가 result를 표시해줘 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오류가 납니다. 첫 번째 콘솔 로그문은 동작해요. 왜냐하면 이 result는 블록 스코프를 가지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오는 result는 함수로 벗어났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오류가 나요. 그리고 포문에서도 보면 i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포문 안에서 선언했었죠. 그러게 되면 이 i 값은 포문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et이라는 키워드는 const도 마찬가지예요. 블록 스코프예요. 딱 요 중괄호 선언한 요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t은요, 재할당은 되지만 재선언이 안 됩니다. 아까 VAR 같은 경우에는 재선언이 되기 때문에 협업 같은 거 할 때 되게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위험하다고 했죠. 그래서 let이라는 것은 아예 재선언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이스팅이 없어요. const는 let과 거의 비슷하지만 딱 하나, 재할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값이 한 번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값을 쓸 수 없어요. 프로그램 안에서 항상 고정된 값을 가지는 변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const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return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함수를 더할 때 제가 매개 변수와 인수를 사용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return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add number에서 a와 b를 받아서 그 두 개를 합친 다음에 sum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에서는 바로 팝업창을 띄웠는데요. 내가 여기 있는 결과값을 가져다가 쓰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 결과값을 넘겨주는 문이
return입니다. 그리고 sum 이렇게 해주면 함수 안에서 무언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반환해줘, return해줘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return이 되냐면 여기다가 10, 20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함수를 실행하는 문이었었죠. 아이고. 이 함수를 실행한 위치로 sum이 반환이 됩니다. 그럼 이 반환이 되면 그 값을 받아줄 변수가 또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리절트에는 함수를 실행하고 반환된 값 sum이 리절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지정하실 수 있죠. 또는 요걸 빼고 이렇게 지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반환 값이 어디로 가느냐, 함수를 실행한 바로 그 위치로 반환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ES6에 또 하나 생긴 게 있는데요. 이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A와 B를 곱하고 C를 더해주는 이런 함수를 만들고 반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A, B, C라는 세 개의 매개 변수 값이 다 들어와야 이것을 계산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꼭 이렇게 5, 10, 20처럼 세 개의 값을 다 줬어야 됐지만 지금은 기본값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B에는 5라는 기본값을 넣고 C에는 10이라는 기본값을 넣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멀티플하고 10, 20 두 개의 값만 지정을 해주면 A는 10이 되고 B는 20이 되는데 C 값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본값 10을 사용하게 됩니다. 멀티플 함수가 매개 변수 3개가 필요한데 내가 30이란 값 하나만 넘겼어요. 그러면 얘는 순서대로 A 값에만 들어가고 B와 C는 기본값 5와 1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렇게 기본값을 지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익명함수와 즉시 실행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함수 이름을 먼저 사용해서 선언해 준 다음에 그 이름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였었죠. 근데 얘는 함수 이름 없이 마치 식처럼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함수 표현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익명함수는 식이기 때문에 변수에다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두 개의 수를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것을 표현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식이기 때문에 변수에다 할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sum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이 식을 변수에다 할당할 수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함수도 그렇게 변수에다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두 개가 필요하고요. 얘가 하는 일은 return A 플러스 B예요. A와 B를 더해서 반환해. 이게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변수에다가 할당했어요. 얘를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면 이 변수 이름을 마치 함수 이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um 10하고 20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실행을 해서 30이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함수를 식처럼 사용한다는 거, 이게 지금은 이런 게 꼭 굳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규모가 더 커지면서 이것을 써야 될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해서 함수를 선언하는 것과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요, 한 번만 실행되고 끝나는 함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한 번만 끝나고 실행되는 함수들은 굳이 이름도 필요 없고 코드가 작성되는 그 위치에서 바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아까처럼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럴 경우에는요, 펑션 A하고 B를 받아서 return A 플러스 B를 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려면 이 A와 B에 해당하는 인수값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인수값을 어디에 넣어주냐면 여기 다음에다가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괄호 안에 함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10과 20이란 값을 줘서 실행까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화살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화살표 함수는 ES6 이후에 나온 건데 함수를 좀 더 간략하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이 화살표 함수를 많이 안 쓰는데요. 나중에 조금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 화살표 함수를 쓰실 일이 많아질 거예요. 아까 봤던 이것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 sum이라는 건 변수였죠. 변수에다가 이 함수를 할당을 해주는데 함수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쉽게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화살표 함수의 형식은 매개 변수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필요한 명령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형식에 따라서 위에 거를 만약에 바꿔본다면 let sum 한 다음에 펑션이란 키워드가 사라집니다.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요. 화살표 기호 그리고 return a plus b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빨간 줄 나오는 이유 아시겠나요? let이라는 변수는 재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선언됐다라고 해서 지금 오류가 난 거고요. 얘를 주석 처리했더니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처음 보실 때는 어머 이게 뭐야 읽히지도 않고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이게 훨씬 편리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매개 변수가 있고 화살표 기호 있고 그다음 필요한 명령을 넣어주시면 돼요. 펑션이란 키워드가 아예 사라집니다. 자, 이때 이걸 좀 더 간략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행할 명령이 하나밖에 없다면 이 괄호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문 다음에 명령 하나만 오니까 이 리턴문도 뺄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됐죠. 자, 매개 변수 a와 b를 받아서 a 플러스 b를 한 값을 반환해줘 라는 뜻입니다. 위에 세 줄짜리로 표시된 함수보다 훨씬 간략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 이름이 앞에 있는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준 다음에 sum하고 10,20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화살표 함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더 많이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저기서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이 방법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이벤트 부분은 분량이 좀 넘쳐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